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있을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총선 대진표가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아직 무소속 출마와 야권 단일화 등 변수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일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최종 대진표 완성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국민추천제 공천 확정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국민의힘 남구갑에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 일고 있어 국민의힘 내부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남구갑 공천 경쟁에 나섰던 허은욱 전 행정부시장이 20일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추천제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선 신청자 중 한 사람인 김상욱 변호사로 결정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중앙당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경선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건데 그게 지금 안 되면은 무소속 출마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예비후보는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자 대회에 참석해 공천장을 받고 국민의힘 남구갑 공천자로서의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추천제로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국민추천제에 탈락하신 후보들께서 많은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공관위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바 결정을 바꿀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갑은 무소속까지 가세할 경우 우리공화당 오호정 예비후보까지 모두 5명이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북구 야권 단일화를 중재했던 울산시민정치회의는 단일화 수용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리 울산시민정치회의는 이상은 후보와 윤종호 후보의 연대를 위한 대단계를 환영하며 경선 방식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선 단일화 수용 이후 무소속 이상은 진보당 윤정호 예비후보 측은 단일화 방식의 큰 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일반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 후보를 확정지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안심번호 확보 등의 물리적 일정으로 인해 이번 총선 투표용지에는 이들 두 후보의 명단 인쇄는 불가피해 경선 패자에게는 사퇴 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민정치회의는 북구 야권 단일화에 이어 동구 야권 단일화 촉구와 함께 중재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어 그 추이도 주목됩니다. 선거일 전까지 야권 단일화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어제도 예비 후보들의 공약 발표 등 기자회견이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동구 총선에 나선 노동당 이장우 예비후보는 경쟁 대상인 국민의힘 권명호 예비후보가 발의한 조선사업 지원 법안은 재벌 퍼주기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구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예비후보는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을 대폭 낮추고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남구 갑에 나선 새로운 미래 이미영 예비후보는 민생 공약으로 자영업자의 폐업 생계수당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등록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받으며 울산시의원 북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에 신청받습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3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울산대병원 교수들을 포함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소속된 서울 아산병원 비대위의 일부 전문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공의 장기 이탈로 경영이 악화되자 지역 수련 병원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대병원은 아직까지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울산대병원 병상 가동률은 50%대, 응급실 가동률과 외래 진료율은 3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현장 실사가 지난 18일과 어제 실시됐습니다. 이번 현장 실사는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이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한편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울산 등에서 포집된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동해가스전에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울산 지역 조선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숙련된 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 사업 신청자를 오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 사업은 지난해 2월 있었던 고용노동부와 울산시 조선업 원청과 사내협력사의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6년까지 371억 2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 원청 사내협력사에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취업한 9,28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2년 근속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원전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이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회장 공석 사퇴를 맡게 됐습니다. 이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도 모자라 회장직 유지를 위해 여러 꼼수를 부렸는데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일었던 서생면 주민협의회 회장의 직무가 결국 정지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22 민사부는 서생면 주민협의회 회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2월 서생면 주민협의회 회장에 당선된 A씨는 선거 출마 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마을 공금 1억 1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출마할 수 없다는 협의회 정관 조항을 어기고 출마했는데 당선된 겁니다. 뒤늦게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계속해서 회장직을 수행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이대로 확정됐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도리어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A씨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게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저것들 완전 범죄자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확정과 동시에 회장직을 상실하는 건 물론 회장직 유지를 결정한 임시총회 의결 자체도 정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A씨와 서생면 주민협의회 측은 모두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회장님뿐만 아니라 서생면 주민협의회도 입장이 없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2,050억 원에 달하는 원전 지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서생지역 유일의 대표 단체입니다. 단체 회장에겐 막강한 권한과 지위가 주어지는 만큼 도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사용처를 찾지 못했거나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전 지원금은 1,400억 원가량. 하지만 서생면 주민협의회 전현직 임원들이 임원 선고와 관련해 대거 검찰에 고발되는 등 민형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 위해나 범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주치자를 일반 응급 환자처럼 치료 보호할 근거를 담은 조례가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시 주치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손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경찰관이 주치자 상태를 판단하지 못해 보호만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고 주치자 응대에 어려움을 겪던 병원 측도 효과적인 환자 치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18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원안 가결됐고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어제 시청 대회실에서 울산 국가산업단지 자체 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자체 소방대원들의 특수재난교육훈련 전문화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SK에너지와 S-오일 등 자체 소방대 협의회 16개 회원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소방본부와 회원사들은 자체 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특수재난훈련센터 기술 자문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으로 자체 소방대의 역량 강화는 물론 국가산단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를 전문화하고 사고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시 대표단이 제11회 우시 국제우호도시 교류회의 참석을 위해서 어제부터 22일까지 중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어제는 우시시 인민정부 주재 환영회에 참석해 양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제11회 우시 국제우호도시 교류회의에 참석해 민선 8기를 맞은 울산시의 성과와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내일은 우시 국제벚꽃축제 참석에 이어서 현대모비스 우시법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4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2024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 대표 누리집을 개설했습니다. 대표 누리집에는 대회 개요와 경기 일정, 경기장 소개와 행사 정보, 그리고 구군별 식당과 숙박시설 정보 등을 게시했습니다. 2024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울산 종합운동장 등 60개의 경기장에서 41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등 2만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개회식은 4월 26일 오후 5시 30분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폐회식은 4월 28일 오후 4시 울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립니다. 부당 해고 논란 등으로 파업을 이어오던 화물연대 한국알코올지회 사태가 결국 내일 화물연대 울산지부 총파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화물연대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운송 차질로 인한 물류 대란 역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월 시작된 화물연대 한국알코올지회 파업이 결국 화물연대 울산지부 총파업으로 번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상해폭행 사건으로 조합원의 배차가 정지됐는데 이에 대한 노조와 사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한 겁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 오후 2시를 기해 화물연대 울산지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한국알코올산업 울산공장 측의 조합원 선별 배차 공문이었습니다. 진상조사는커녕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된 상호폭력에 관련된 조합원뿐만 아니라 34명의 화물연대 조합원 전체에 대한 선별 배차, 즉 대량 해고를 선포하고 말았다. 고공농성과 업무방해 등에 가담하며 파업을 진행 중인 한국알코올지회 조합원들에 대해 복직 불가와 선별적 업무복귀 공문을 보내 사실상 해고 통보를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알코올산업은 가해자가 자진의 운송사와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화물연대가 운송기사와 계약 관계가 없는 화주사인 알코올산업 측에 복직을 요구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알코올산업이 화물연대 조합원의 선별적 업무복귀 공문을 보내 사실상 대량 해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운송사가 공문을 보냈을 순 있지만 한국알코올은 해고 권한 자체가 없다며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14일 만에 고공농성을 벌이던 조합원 2명이 내려오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갈등은 더 커져버린 상황. 화물연대 울산지부 전조합원 2,500여 명이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물류 대란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국가정원만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올해도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 앞에 봄꽃을 주제로 한 포토존을 설치했습니다. 포토존은 무지개 분수를 배경으로 지난해보다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해 다양한 봄꽃과 관엽 식물을 식재하고 비올라, 데이지, 펜지 등으로 꽃반지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울산시는 조형물을 봄꽃 축제 및 가을 축제까지 계절에 맞춰 색다른 꽃으로 연출해 앞으로도 정원도시 이미지를 더욱 갖춰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지방법원 근무 당시 자살미수 청년들에게 법정에서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와 선물을 전해 큰 화제가 됐던 박주영 부장판사가 과로치고라는 제목의 세 번째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박 부장판사가 법정 안팎에서 보고 듣고 읽으며 쓴 메모들과 칼럼들을 모은 책으로 사회의 차별과 빈곤,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삶과 세상에 대한 차가운 성찰과 바른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이한 양형을 쓰는 판사로 널리 알려진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울산지법에서 자살 미수 청년들을 향해 쓴 따뜻한 판결문으로 큰 화제가 되면서 유명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대법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현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3회 북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어제 버스 노선 개편안 철회와 주민 의견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장거리 노선의 폐선으로 북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기존 노선 폐선으로 환승을 해야 하거나 요금이 비싼 직행 좌석 버스를 이용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울산시가 요금 감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관내 목욕탕의 노후 굴뚝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목욕탕 굴뚝이 지난 1980년대 환경보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와 유리에서 가스와 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현재 울산에는 48개 목욕탕 노후 굴뚝이 있으며 울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굴뚝의 철근 노출과 부식 상태, 기초 부동치마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철거비 지원 등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구청이 책자 또는 서류 형태로만 보관되고 있던 각종 용역 결과물이나 간행물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부구청은 기록물 담당자가 2019년부터 2023년에 생산한 간행물과 용역 보고서를 스캔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뒤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에 탑재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자료를 찾기 위해 종이 서류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 직원 누구나 쉽게 과거 용역 결과물이나 간행물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JC의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